선생님, 오늘도 거친 세상의 풍파를 잘 견뎌내시고 이 정갈한 서재로 발걸음을 해주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학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선생님,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뜨거웠던 여름에 태양을 뒤로하고 이제는 수확을 준비해야 하는 황금빛 가을의 한복판에 서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은퇴를 앞두고 이제 뭐 해 먹고 사나 하는 막연한 불안함에 전기기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자격증 책을 들여다보기도 하실 테고요. 또 누군가는 훌쩍 커버린 자녀들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묘한 허무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실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한테 더 많은 돈이나 높은 자격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요. 19세기의 위대한 통찰가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과 함께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인생, 죽을 때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진짜 노년의 지혜에 대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가지는 일에 정말 진심을 다해 살아왔잖아요.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자녀들의 화려한 스펙까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이 가진 모든 겉모습을 다 걷어냈을 때 당신에게 남는 진짜 자신은 누구입니까? 행복의 진짜 뿌리는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격에 있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똑같은 풍경을 봐도 지성이 풍부한 사람은 모든 사물에서 우주의 신비함을 찾아내지만 내면이 빈약한 사람은 그저 지루한 풍경이네라며 하품을 하거든요.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내가 가진 것들이 썰물처럼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때 선생님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본질일 거예요. 풍요로운 내면과 우아한 기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선생님의 삶을 지루하지 않은 축제로 만들어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건강을 꼽았어요. 그의 문장은 서늘할 정도로 명확하죠.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100배는 더 행복하다. 선생님, 50에서 60대를 지나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 진실인지 우리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젊은 시절에 성공을 위해서 건강이라는 담보물을 너무 쉽게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10년 넘게 탄 소중한 자전거를 아껴서 오바홀을 받듯이 우리 몸이라는 가장 정교한 기기에도 이제는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도 몸이 아프면 그 지혜는 짜증과 비탄으로 변해버려요. 매일 아침 거울 속 선생님의 눈빛이 얼마나 맑은지
숨소리가 얼마나 평온한지를 먼저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육체는 지혜가 머무는 유일한 사원이니까요. 선생님, 우리 삶을 제일 괴롭히는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의 감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허영심을 영혼의 기생충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요, 사실 그들의 편견과 시기심으로 뒤섞인 아주 조잡한 스케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엉터리 그림에 맞추려고 내 삶을 억지로 수정하면서 애를 쓰며 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입술에서 찾는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게 된다. 선생님, 이제 그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세요. 남의 박수가 없어도 내가 나를 대견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참 고약한 시계추와 같아요. 한쪽에는 부족해서 생기는 고통이 있고 반대쪽에는 만족한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무료함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은퇴한 뒤에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삶의 시계추는 무료함의 끝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위대한 반전을 가르쳐줘요. 정신적인 풍요로움만이 이 시계추를 멈출 수 있다. 내면이 가득 찬 사람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사색의 정원이 되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철학을 공부하시는 과정이 바로 시계추의 소란함을 멈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이 드는 걸 서글퍼 하시지만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명료해지는 시기라고 찬양했어요. 젊은 시절 우리 눈을 멀게 했던 격정적인 욕망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비로소 세상의 실체가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청년기가 무대 위에 소란스러운 연극이라면 노년기는 그 연극의 도덕적 의미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수많은 욕심들이 얼마나 덧없는 거였는지 이제야 웃으며 관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객관적인 지혜야말로 세월이 선생님께 준 가장 값진 훈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기만의 무한한 왕국을 발견한다. 선생님, 우리는 흔히 고독을 피해야 할 병처럼 여기지만요. 사실 고독은 나 자신과의 가장 정직한 만남입니다. 남들한테 맞춰주려고 억지로 웃던 가면을 벗어 던지는 순간 우리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느라 비굴해지지 않아요. 내 안에 풍성한 정신적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운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참 고귀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너무 많은 책을 읽는 건 자신의 머리를 남의 생각의 운동장으로 내주는 것과 같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정보를 모으는 데만 급급하기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소화해서 지혜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책을 한 권 읽었다면 그보다 10배 더 많은 시간을 사색에 써보세요. 남의 목소리가 아닌 선생님만의 나직한 목소리를 찾을 때 인생의 품격은 완성되는 겁니다. 삶은 때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던지곤 합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무기는 바로 단호한 체념이에요. 여기서 체념은 비겁하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인정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면서 한탄할 에너지를 아껴서 지금 내 손에 남은 한 잔의 물을 어떻게 음미할지에 집중해 보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차라리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기는 낙천성, 그것이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선생님, 경제적인 고민도 참 깊으시죠? 쇼펜하우어는 돈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돈은 추상적인 형태의 인간 행복이다. 그는 돈을 사치나 향락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한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독립의 방패로 보았죠. 선생님의 새로운 도전과 공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게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숭고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지기 쉽죠. 내가 겪은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침묵의 위대함을 가르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지혜의 첫 걸음이다. 우리가 내뱉은 자랑이나 비밀은 타인에게 질투의 빌미를 줄 뿐이거든요.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깊은 눈빛에서 나옵니다. 정갈한 침묵으로 선생님의 존재감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온을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적은 비교와 질투예요.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자신의 행복을 깎아먹는 비열한 감정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화려하게 포장된 전시용 거실일 뿐입니다. 그 안에 어두운 고통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남의 장미가 얼마나 붉은지 살필 시간에 선생님 발밑에 작은 풀꽃에 물을 주세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 해왔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여 줄 때 비로소 질투라는 괴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노년은 비워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낡은 물건, 독이 되는 관계, 그리고 지나간 미련들. 쇼펜하우어는 단순함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특징이라고 했거든요. 복잡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에만 집중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우아해집니다. 비어있는 공간에만 새로운 지혜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의 삶을 더 가볍고 더 단정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무서운 종말이 아니라 하루의 수고를 다 마친 뒤에 찾아오는 깊은 잠에 비유했어요. 태양이 저녁이 되면 지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존재 또한 이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잠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라고 미소 지으며 잠들 수 있는 충만한 현재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깨달은 이 작은 지혜들을 나누는 건 세상을 향한 가장 숭고한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록 고독하게 살았지만 그의 글은 수백 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닿았잖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 여정은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밤을 밝히는 북극성이 될 겁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지혜를 가꾸는 모습만으로도 선생님은 이미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선생님, 인생의 황혼은 서글픈 퇴장이 아닙니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가장 찬란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비록 몸은 조금 느려지고 주름은 깊어지겠지만 우리가 정성껏 가꾼 지혜와 기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뿜게 될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쇼펜하우어의 조언이 불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선생님의 마음속에 작은 평온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철학 읽어주는 남자의 서재는 언제나 선생님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